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기태입니다. 참 원주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원주를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게 아마 우리 원주 시민들이 개척해왔던 여기 시민이라 하면 시민사회, 그다음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조직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한 시간 저는 사실 교육이 아니고요, 강의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대화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먼저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받아서 저의 또 생각을 전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조부터 22조까지 쭉 만들면서 그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 사실 큰 힘이 되었던 곳이 원주지속협의 당시는 지방의제 21협의회였죠. 이런 조직들이 큰 힘이 되어서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었고 다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이번에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차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체계 구축과 이행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체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가요? 네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아마 앞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포함해서 제가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체계 그러면은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중심적으로 해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민에서 추진체계를 뚝딱 만든다 이런 것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의 역할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래서 천상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행정의 역할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뒤쪽에서 다시 법에 대한 설명은 있을 거니까요. 제가 생략하고 지금 법률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는 이렇게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가능 발전, 죄송해요.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만들고요. 이 두 개는 5년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추진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법상으로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원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 있죠. 원주시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행정계획 따져보니까 거의 뭐 100개가 넘는, 아니죠. 그 150개 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 혹은 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책 자문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업을 하고 교육을 펼쳐가고 실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사실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우리 원주지속협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년마다 이런 전략과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있죠. 지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있고 추진 계획에 있는 성과 지표들이 있죠. 성과 지표 안 하면 공무원들이 특별히 이걸 막 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에 대한 평가, 그다음 이걸 두 개를 다 모아서 뭘 만들어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거를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사이클인 거고요. 이거를 할 때 강조했던 것이 이번에 2차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수기 공론장을 넣었던 거예요. 사실은 원주는 저거를 워낙 잘하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저게 큰 의미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만 했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앞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있어서 괜찮습니까? 네. 보시면은 우선 추진 체계가 있어야겠죠. 추진 체계가 필요하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안에 해놨는데요. 이거 행정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책임관, 법에 따라서 책임관을 정하게 돼 있고요. 지금 원주는 기획예산과이죠. 기획예산 담당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기후에너지과로 옮겼습니다. 아, 옮겼군요. 예, 예. 이렇게 그 책임관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행정이 뭐 하려고 하면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주고요. 또 이거를 하기 위한 그 안에 심의 자문기구예요. 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설치 이런 추진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 즉 공무원 교육도 펼쳐서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해야 되고요. 시민교육, 저거는 원주가 전국에 탁월한 그런 그 활동을 해왔죠. 또 실천 활동, 이 영역에서도요. 실천 역량이 민관이 함께 커져야 되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꼭 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 지금 우리는 SDG, S 수립이라는 걸 표현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추진계획, 또 원주시가 각종 시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평가를 하려면 반드시 평가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지표와 성과 지표 2가지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속가능성 평가하고 검토는 달라요. 지속가능성 평가는 아까 말한 2년마다 주 평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지속가능성 검토는 행정계획과 조례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담당 부서가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들 때 평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부담도 크고 또 법률 통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편으로 검토라고 해놨어요. 근데 검토를 제대로 지혜롭게 활용하면은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더군요. 그 다음에 여기 모범 사례 확산, 그러니까 사례 발굴이라든가 지역 내 확산, 지역 외 확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저기 별표를 해놓은 거는 원주시가 아니지. 원주가 지금 여기서는 원주라고 하면은 민관 다 포함하죠. 원주가 이 모범 사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앞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과정은 당연히 이 거버넌스를 통한 수기와 공론 이런 것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좀 담보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거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원주 내 실천을 하는 거죠. 민관, 산, 또 원주는 특히 학교도 굉장히 많죠. 대학도 많고요.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하는 곳은 원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체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책임관 지정하는 거죠. 제가 요거는 그새 바뀐 거를 살짝 몰랐습니다. 원주시가 지금 기본적으로 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예산과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획예산과가 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과거에 정부에 있으면서 권고했던 사항은 이겁니다. 지방정부에는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사회 환경의 전체적인 정책을 조정하거나 조율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서라든가 다른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좋겠다 해서 기획부서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특정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데는 그런 곳으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속위는 기획 담당관실에서 하고 지속협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저런 데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지속협을 다른 데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은 저거는 안 주고 그냥 저기 뭐 위원회라든 이런 거는 가져가라. 또 이렇게 행정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례인데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지금 출첵의 첫 번째가 아까 책임관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조례 만드는 건데 제정하거나 개정이죠. 우리 원주는 이제 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래요. 지자체가 관심이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땡땡 해놨는데 그냥 짝꿍 써놨어요. 표준조례에 보통 충실합니다. 낮은 경우는. 그리고 지자체장의 관심이라든가 지역사회 협력이 잘 되고 이러는 곳에는 표준조례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거는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해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시행령은 절대로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근데 조례라는 거는 자치조례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민관이 협의해서 의회에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건데 이제 뭐 신뢰 협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마도 원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조례에서 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어디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잘 됐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담고 싶고. 자, 그런데요. 많은 곳에서 그런 고민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이거를 꼭 넣어주세요. 막 싸움 나다가 아예 제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도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늦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선 제정을 하고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이 조례가 있으면은 뭐가 돼요? 행정의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시청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행정 내의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자문기구는 얘기를 한 거를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고요. 심의기구는요. 절차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략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 절차법상의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할 때 17개 목표에 맞는 주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좀 참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메타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모든 거를 좀 통솔하는 위원회, 뭐 대장위원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도 아니고 환경만의 것도 아니고 에너지만의 것도 아니고 성평등만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7개 목표를 다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시의 양성평등위원회, 원주시의 에너지위원회 그리고 원주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각각 한 분씩 쭉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챙겨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거죠. 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을 테고요. 사실경제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 뭐 지속협력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원주는 사실은 나중에 이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의 과감한 위촉.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지자체가 저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원주는 나중에 저렇게라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이미 청소년들이 지속가능 발전 관련돼서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가뜩이나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도, 중학교 2학년도, 고등학교 다 배우거든요.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원주지속협의라든지 여기 어디죠? 기후변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실천 역량 강화였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다양한 이 교육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말로 다양하죠. 저도 이런 뭐 ESD라든가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사례할 때 원주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꾸 여기에 만약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까지 연결된다면 정말로 큰 파급력이 있겠죠. 이게 항상 손바닥도 서로 맞대야 박수가 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주가 이렇게 우리 민 중심으로 협의 중심으로 잘해온 게 있다면 이제 이쪽에 행정만 조금만 더 해주면은 아주 큰 소리가 퍼질 수 있겠죠. 네, 여기에 원주 시민은 정말 청소년, 청년 이런 주체별로, 부문별로, 분야별로 이런 모범 사례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실천으로 이어지는 역량 강화 사례를 저는 원주 밖으로 많이 확산시키는 것도 좋겠다. 어찌됐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이제는 공무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원주는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와 계획 수립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원주는 지난해 최종 확정은 올해 초였거든요. 올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어요. 저거는 계획이고 이거는 전략이지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법 7월 4일 이전에는 지속가능 발전 법이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7월 5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전략이냐면요. 원래 처음 1차 기본법도 전략이었어요. 원주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죠. 10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 계획 중에 또 하나의 계획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행정이 보기에도 아이고 이건 또 뭐지?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획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산과 같은 거. 그래서 이름을 바꿔보자. 그래서 기본 전략이라고 처음에 지었던 거예요. 그때 그거 할 때 법제처에서 딱 하는 말이 기본 전략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참 이제 실갱이를 했죠. 한 달 동안 실갱이 하면서 나중에 기본 전략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가요, 법률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녹색성장법이라 이런 데서도 녹색성장 기본 전략 수립하는 거. 이제는 막 이런 걸로 쭉 가더라고요. 항상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법 선례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쫙 퍼지는 거. 사실 책임관도 처음으로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후속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슨 책임관 지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기본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수립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명칭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 중요한데요.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도 있어요. 사실 민선 8기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정도 민선 8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또 국내외 여건 지난주에 끝났던 캅 27 회의라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고 좀 보완 후에 이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우리 원주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은 요거 좀 살짝 해놨는데요. 수립 시에 무엇보다는 뭐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된다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혹시 이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이 볼까봐 제가 동그라미 해놨어요. 지표보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곳에 쭉 논의하는 걸 보면은 목표보다는 이 지표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쉬워요, 그게. 목표에 대한 합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표는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는데 우리 원주는 그때 끊임없이 목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목표를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표들은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자, 수립 이후에는 달라져요. 수립을 한 다음에는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목표는 설정돼 있고 지표가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평가하는 거니까요. 자, 네, 그렇게 있고요. 오늘 우리 원주 식구들이 다 계시니까 그 외에 그 일반적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원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주 지속협과 이 작업을 쭉 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칙들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한번 했었네요, 사실은. 당사자 그룹, 소외되는 그룹이 없도록 최소화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수기 공론. 이 수용성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 다른 지역에서는 내 거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언쟁이 벌어지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양성평등에 의지해서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가야 돼. 막 하고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 혹은 사회적 경제를 주장을 하면서 다른 거보다는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원주는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다른 그룹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늘 하시더라고요. 여튼 이게 상호 존중이라는 거를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다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이게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수기 공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작은 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가 새로운 도전 목표를 하고 지표를 만들겠어요? 할 일이 많고 바빠 죽고 뭐 여지도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출발을 우리는 민에서 목표와 추진 과제,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 둘 계속 만들어 갔어요. 물론 그 과정에 행정을 참여했습니다. 쭉 만들어 갔고요. 최종 완성할 때, 확정할 때는 민관이 함께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민관 협의와 수기 공론으로 이제 전 과정을 진행을 했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기 공론을 통해서 골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골별로 목표값을 설정하죠. 이거에 대한 설정을 초안을 만들고 조정은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또 행정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단위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최종 협의 조정하고 나중에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이런 과정이 원주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본 전략, 이제 이름 명칭은 이제 바뀌게 되죠.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해요. 그리고 지표 평가를 가지고 있죠. 요거를 가지고 2년마다 하게 되고요.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주시장님이 채택을 하게 될 텐데요. 요건 나중에 정책 평가용으로 할 거냐, 시민 보고용으로 할 거냐, 요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원주는 틀림없이 후자로 아마 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통은 정책 평가용이 그러면 저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재미 되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은 저걸 보면서 아유 저게 뭐 이게 되게 복잡하네, 뭐 힘들고. 근데 이제 정말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평가체계 운영의 지속 가능성 검토인데요. 요거는 이제 당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 부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게 이게 될 겁니다. 이거 뭔지 한번 살짝 말씀 좀 드려볼게요. 중장기 행정계획과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시,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개정 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요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대상을 정할 수 있어요. 조례에 별표로 합니다. 검토 기관과 주체는 물론 조례에 명시를 합니다만 통상 30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개를 대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물론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50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 알파가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50개 정도 집중할 것만 집중하는 거죠. 50개를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가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5년마다 수립하거나 개정을 해요. 그러면은 50개를 대상으로 하면은 연간 한 10개 정도 돼요. 그죠? 10개 정도로 하게 되고, 물론 이게 들락날락합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광역 충남도하고 서울시가 이제 시행 중인데요. 요거는 중앙정 그러니까 셋 다 제가 요거를 이 검토를 세팅을 다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나마 좀 쉽게 하는 게 이제 충청남도가 좀 쉽게 해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기본법에 보면은 중앙정부는 198개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은 그거는 공무원들 과연 불가능한. 제가 그전에 77개를 운영할 때도 43개 처음에 43개를 운영하는데도 호덕호덕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77개로 늘렸어요. 늘리니까 검토가 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충남을 볼게요. 충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왜 하냐라고 할 때요. 뭐 성별 영향 평가, 환경 평가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하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속가능성 검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평가가 아니고 검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사회적 갈등도 예방하고 또 도정이나 시정에 지속가능성을 올릴 수도 있죠. 이거는 조례에 정합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42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뭐 그 지자체 부서에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청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귀찮은 일 안 만들죠. 안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했던 것 중에 국가는 당시에 43개, 나중에 77개입니다만 43개 운영할 때인데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이거 워낙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그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저기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거 거부권 행사하세요. 라고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사를 발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하니까 국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러면서 나중에 협의를 합니다. 지속가능성 검토에서 우려했던 사항은 추후에 국회가 법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러니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이런 거가 이제 협의가 서로 됐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수용했더니 국회가 입장 바꿉니다. 법 개정 안 해. 그냥 동서남해안권 도서지역 다 개발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자, 이게 충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원주도 저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검토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검토위원회에서 실제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검토 준비는 우선 지역공단발전 책임관이죠. 이제 우리는 탄소중립 부서죠. 여기서 내년에 2023년도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행정계획이 몇 개인지를 조사해요. 언제쯤 하는지. 에너지 계획은 내년 4월 달에 수립한다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걸 알면은 여기는 검토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이 검토 대상 계획을 미리 선정을 합니다. 미리 쭉 하죠. 하고 나서 내년에 5개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4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뭐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 구성합니다. 1, 2, 3, 4. 1소위원회는 경제, 2소위원회는 환경, 3소위원회는 사회. 그 다음에 4소위원회는 거버넌스 이런 측면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넘어온 검토를 해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검토 의뢰를 하면 이걸 검토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평가 지표들을 미리 만들죠.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지표들이야. 우리는 이런 걸 잘 살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검토를 합니다. 요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담당 부서가 지금 우리가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거 수립하잖아요. 그걸 만들 때 이거 나중에 원주시 지소기가 검토할 텐데 그럼 도대체 얘들은 뭘 가지고 검토하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표를 미리 검토 기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충남 공개를 했죠. 우리는 이런 걸로 검토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부서는 이런 걸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있고요.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토를 했죠. 검토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소위원회 거치고 지속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송부를 해줘요. 어디에요? 소관 부서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과를 회신해달라. 그러면 회신해줘요. 자, 이런 절차입니다. 뭐 살짝 보면은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쉽게 하도 어려워하는 게 많아서 쉽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왼쪽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서예요. 뭔지 아시죠? 보시면 검토 의견 송부한다. 그래서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환경 분야, 뭐 제도 분야에 이거에 있어서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어떻게 바꿔라. 검토 의견도 있지만은 추천 대안도 가능하죠. 이렇게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검토했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검토 의견을 다시 달아요. 이거는 반영하겠다. 이거는 반영하겠다. 요거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 뭐 수용 불가 뭐 이런 것들이 붙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옵니다. 대충 흐름을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검토 방식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평가 항목. 이게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저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저게 우리의 자유로운 검토 방식을 제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거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냥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 항목이 예를 들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경제 분야 10개, 환경에 10개, 사회 분야 10개, 제도 5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거를 기본 안으로 가지고 검토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내줘요. 그런데 계획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 우리 원주 씨가 그걸 검토할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가 왔다. 그럼 뭐 환경은 많이 있겠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이제 뽑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집중적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자. 여기에는 없다. 경제 분야에 뭐가 중요한 건데 그건 빠져 있다. 이런 것도 논의를 미리 하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지표풀이 처음에는 살짝 필요한데요. 나중에 경험 축적이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뭐 뛰어넘는 이런 검토를 하면 되겠죠. 요게 있는 순간 여기에 다 매몰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시작은 하고 나중에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지구촌 발전에 대한 지역의 민간 협력, 수기 공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속협업 같은 경우에 원주 지역에 완전히 허브 역할 다 하죠. 모든 곳에 중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 이런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원주의 주거는 발전 기본 계획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립했던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사실 이 한 장의 과정이 숫자로만 표현되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핵심적인 워킹 그룹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는 경제사회환경 제도까지 다 포함하죠. 이런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수기 공론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절차로 누구를 포함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참 나눴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각 그 목표별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포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추천들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처음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워킹그룹에서. 그 다음에 17개를 6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왜요? 뭐 우리 7번이 에너지죠. 13번이 기후위기란 말이죠.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그러면 나중에 중복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나 묶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 묶어서 6개 그룹 만들어서요. 이렇게 8차례 회의를 쭉 계속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중점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또 거칩니다. 자, 3차로 그렇게 했고요. 또 4차로는 나온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목표들 간의 정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저거 할 때 원주 지속협 재현수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죠. 중간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의견들이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원주 지속협으로 다 들어가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조율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또 마지막으로 그 각 부서에서 부서에 작성했던 거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또 수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이 과정이 민관이 처음에 민이 중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었고 그거를 이행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행정이 참여를 해서 조정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집중 수기공로는 18번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 34개 단위 사업들, 단위 과제죠. 단위 중점 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협의가 따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5년마다 계획이 있고요. 이거 5년마다 하는 건데 여기 17개의 핵심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고월별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17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단위 사업을 34개, 그 안에 세부 사업이 114개 붙었죠. 17개의 핵심 목표니까요. 목표 지표, 즉 지속가능 발전 지표는 17개가 설정이 돼 있고요. 성과 지표는 12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펼쳐지고요. 한번 쭉 보면은요. 1번부터 이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목표 지표는 뭘로 할 것인지 이거에 맞춰서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 설정이 좀 되는 게 있었고요. 중점 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는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이 따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중점 과제 안에는 2개 혹은 3개의 이 단위 사업들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번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좀 만들었고요. 이게 정말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원주의 토론 문화가 이렇게 성숙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토론이요.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총 폐기물 발생량도 50% 줄이는 걸로 하고 또 이렇게 17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사내 각 주체의 실천 확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은 행정의 역할, 어떤 역할이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있는 거를 제대로 구현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 그리고 민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금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주시는 이 법에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원주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이제 기본 전략이 되겠죠, 이름이. 이거에 대해서 보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여건이 좀 바뀌는 게 있으니까요. 항상 그때 만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 중요한 건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을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민관, 산학, 종교계까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로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이 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인 건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는 UN 차원에서 또 각 지역주 차원에서 다 펼쳐져요. 또 그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목표인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도 인정을 하니까요. 한데 그 가는 길이 뛰어갈 수도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두 명이 쫙 뛰어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 같이 걸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뛰어왔다면 이제는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손잡고 천천히 하나씩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단 한순간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해요. 꾸준하게 해오는 거. 원주가 우리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과거부터 10몇 년 전부터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고등학생들의 심지어 그 논문 만드는 것까지 어떻게 중고등학생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오고 행정에서 지금 같이 쭉 뛰어가다가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 맞춰가지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지역사회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이렇게 원주의 뚝심을 가지고 해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치고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